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 운영하고 있는데요.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그중에 올라온 질문들을 채택해서 좀 더 자세히 이슈 시그널 시간에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질문 채택해 주셨을까요? 네, 그 오픈 채팅방에 이지부스트님께서 이렇게 좀 사연을 올렸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면서 요즘 뉴스를 보면 경기도 안 좋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기도 한다는데 부동산 투자 시기가 궁금하고요. 3기 신도시 자리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데 급매물은 나오자마자 사라진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마음이 괜시리 초조하네요 라고 지금 질문 내용을 올려주셨고요. 자, 오늘은 부동산 매수, 매도 시기에 대한 시그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흔히 부동산 투자가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시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가격의 흐름과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읽는 요령이 필요한데요. 집값이 하락할 때면 개별 부동산의 향후 상승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며 상승기에는 하락 가능성을 살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는 이사 수요가 적은 날인데요. 특히 무더운 여름의 경우 수요가 적으며 더운 날씨에 임장 활동을 하는 게 쉽지 않아 휴가 이후로 거래를 미루는 일도 발생합니다. 자산의 현금화가 급한 매도자는 가격을 낮춰 내놓을 수밖에 없고 매수자는 좋은 물건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한 집을 매수할 땐 되팔 때의 수요층과 선호도를 적절하게 예상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투자를 위해 해당 부동산 매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조사를 해본 후에 실수요 목적을 생각하여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겠죠. 어렵고 헷갈리는 부동산의 매도, 매수 타이밍,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죠.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매도, 매수 시기에 대한 시그널, 어떤 신호였을 때 매도를 하고 어떤 시기였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우리 그 많은 시청자님들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게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되느냐. 가장 상담 내용의 줄을 차지하는 내용들이죠. 자, 지금 첫 페이지를 보시면 가격 형성 법칙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을 그래프로 올려놨는데요. 자, 이 내용은 웬만한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 판단이 되고요.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올려주셨던 경기 불황. 자, 먼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019년도 1분기 수출이 감소되면서 환율이 올라갔죠. 자, 결국 원화에 대한 한국 돈에 대한 가치는 떨어졌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경제 지표로 나오고 있는 경제 성장률이나 GDP, 국내 총생산에 대한 부분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증시가 2,300포인트 올라갔던 것들이 지금 2,000대 초반으로 증시도 떨어졌고요. 자, 이름으로써 또 부동산. 가격은 물음표고요. 자, 거래량. 절벽이죠. 자, 모든 증시와 부동산에서 대외 국내적인 경기에 따라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하락, 물음표. 거래는 절벽.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수 경기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의도하진 않았겠죠.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까지 거래 절벽. 자, 수도권 외곽에 있는 집 한 채, 두 채 갖고 있는 분들, 두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권에 있는 중위 가격 아파트 7억 원, 8억 원에 못 미치죠. 자, 이 두 채를 가지고 삶의 질을 좀 높이고자 좀 더 괜찮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 하더라도 현재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내수 경기,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많은 서민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값을 잡아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과연 피해를 보고 있는 서민층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 법칙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지금 부동산 타이밍에 와 있는지,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아니면 회복 진입기인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분명히 벌집 순환 모형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주택 가격과 거래량만을 가지고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이론이 현실 경기에 맞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 시점이 맞는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을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지난 2달 전에 2월에서 3월 시장 조사를 했을 때는 잠실 주공아파트나 송파의 헬리오시티, 예를 들어서 송파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42평, 지난 2달 전만 하더라도 17억 8천에 나와 있는 물량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장을 가보시게 되면 20억이 넘었습니다. 또한 재건축에 있어서 잠실 주공도 있지만 1대 1+1의 장점을 갖고 있는 장미 아파트 56평. 지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17억대, 18억대 물건이 있었어요. 현재 호가가 2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침체기를 거쳐 불황기를 거쳐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님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할 때가 아닌가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좀 전에 봤던 벌집 모형 순환주기를 봤을 때 전국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파란색 선은 수도권 서울이고요. 아래 빨간색 선은 전국 평균입니다. 2006년도에 정점을 찍었고 2014년도에 저점을 찍었고 2018년도에 정점을 찍어서 지금 분명히 매수 타이밍, 이론적인 매수 타이밍은 회복 진입기, 불황기 꺾어지는 이 시점이 맞죠. 그러나 과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시점을 정확하게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부분만 알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싼 가격에 사서 호황기에 팔게 되면 이 이득금 자체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시점 자체를 파악한다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전의 것들은 이 도표상으로 수치상으로 알 수가 있지만 지금 현 시점 자체가 어떤 시점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자, 2017년도, 2014년도부터 회복진 있게 들어서 2018년도까지 자, 수요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도 다 우리 일반 시청자님도 다 아시는 얘기고요. 자, 부동산에서 심리적인 부분 자체가 가장 크죠.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실수요자들 급해진 거죠, 마음이. 빨리 사야 되겠다, 빨리 사야 되겠다. 자, 현 시점에서 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지금 공급 물량이 늘었나요? 가격 하락이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나 올랐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자, 심리적으로는 위축돼서 거래는 절벽인데 강남이나 강북의 대장주들의 급매물이 다 소화되고 있어. 이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숙제고 저의 숙제가 아닌가. 자, 부동산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5, 6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요. 자, 본 그래프처럼 데칼코마니 딱 접혀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우상향 곡선을 그리죠. 자, 정점을 2018년도라 하고 저점을 2013년도라 했을 때 과연 지금 이렇게 후퇴기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있느냐.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내성이 생긴 발빠른 투자자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자, 부동산 매수 시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축기, 회복 진입기가 가장 저점이고 이 타이밍에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좀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매수 타이밍, 수축기, 회복 진입기의 특징인데요. 입주 물량이 입주입니다. 공급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 증가가 지속됩니다. 또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가지고 분양이 축소되죠. 자, 이번처럼 3기 신도시처럼 공공주택, 또 2017년도에 발표됐던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서 공공주택, 임대주택들이 공급이 증가합니다. 또한 또 세 개를 더 보시면 소형 평수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요.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갑니다. 자,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복지부동이죠. 그러나 내수 경기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건설 경기까지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까지 절벽인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규제를 강화시키는 부분 자체는 힘들지 않을까. 무언가 완화할 수 있는 적은 당근이라도 하나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내년 2020년도 총선과 그 이후에 대선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굉장히 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못 살겠다고 하는 우리 서민들의 아우성을 귀담아 들으실 때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세 가지로 매수 투자의 시그널을, 자, 반대죠. 매도는. 자, 매수에 대한 부분 자체만 말씀드리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발표됐죠.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큰 단지, 헬리시타는 거의 만 세대에 가까운 부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지금 반등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 정부 정책에 의한, 부동 정책에 의한 규제 완화. 현재 지금 대출 규제, 그리고 세금 규제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양도세 중과까지도요. 이 규제 완화 정책, 이거를 갚으려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거래에 대한 부분 자체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좀 더 뭔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 자, 한국은행 금리가 동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올린다고 세 차례 올린다고 했지만 일단은 취소를 시켰고요. 앞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는 동결이 지속될 거라 보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중에 삼박자가 맞춰진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중에서라도 저는 2개 이상만이라도 시기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매수의 신호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국내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이든 토지 시장이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든 가장 핵심인 거는 올 초에도 얘기했고 지난 연도 이쯤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수도권 외곽에 집을 두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팔리지 않아서 서울로 못 넘어오는, 새 집으로 못 가는 이 양극화 현상. 이럴 때일수록 옥석 가리기 투자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과 개별 부동산, 세법으로 따지게 되면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가 있듯이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서 이 시점에 최적화의 투자 전략을 짤까라는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키워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매도 매수 전략에 있어 가장 여러분들 지켜야 될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 예전처럼 가리키고 있는 방향 자체에 있어서 어긋난 방향을 버린다고 하게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은 뭘까요? 부동산 활동은 경제 활동이긴 하지만 법률적인 부분 자체를 고려를 안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동산만큼은 법률과 함께 적용해서 투자 전략을 짜셔라 라고 오늘의 이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